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아침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깨끗한 상태? 막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잔잔한 파워가 느껴졌달까요? 그럼에도 늘 가는 운동은 유독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너무 춥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불을 벅차고 일어나서 양치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요가를 하고 홈트하고 에너지를 높였어요, 집에서. 근데 오늘따라 김경일 교수님 이야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운동을 했어요. 오, 그치, 이러면서 공감도 하고 막 배우면서 신나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대요. 그래서 바로 씻지도 않고 지금이니 하고 바로 책상에 앉았어요. 앉아서 떠오르는 것들을 막 적었죠. 그리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찾으면서 다듬고 생각을 막 넓혀갔어요. 한 2시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되게 후련하달까? 감정이 차분해지면서 잔잔하니 만족스럽더라고요. 비록 원래 루틴들이 다 깨져버렸지만 그 기본 틀을 다 깨부수면서 얻었던 것들이 너무 값지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불같은 2시간을 보냈던 주제, 그 이야기를 따끈따끈하게 바로 풀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바라보는 삶, 내가 바라본 인생이에요. 살다 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이야기인데 당연히 정답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테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충분히 플러스가 되는, 마이너스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럼 빠르게 바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살다 보니 그렇더라. 첫 번째는 내가 나를 관찰하기. 우리 초딩 때 관찰일기 썼던 거 기억나세요? 막 나비, 잠자리, 콩벌레 풀 이런 것들 관찰해서 콩벌레는 건드리면 동그란 공이 된다. 강아지 풀은 강아지가 만든 풀이 아니다. 뭐 이런 거. 이것처럼 차근히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걸 힘들어하고 즐거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돼요. 내 삶을, 내 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려면 스스로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관찰은 필수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알게 되는 대로 다 적으세요. 적으면서 아웃풋을 해야 내가 제대로 인지하고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거든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증발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생각이 나는 대로, 나를 관찰한 대로 바로바로 적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꽤나 관찰을 하는 편이에요, 나름. 저 스스로를 관찰하다 보면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내가 못 찾았던 행동들에 대한 이유도 깨닫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 관찰 덕에 저는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관찰은 시작이에요. 나한테도 관계에서도 어디서든. 그러니 다들 지금 당장 관찰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 운동과 쉬기는 필수더라. 이건 평생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막 과한,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땀이 나고 내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운동. 그걸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지 막 다이어트가 목적이고 바디 프로필이 목적인 주 5일, 7일 빡센 운동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운동을 하면 길게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을 해. 혹은 바프를 목적으로.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엔 할 동기가 사라져버렸으니 실행할 힘이 있을까요? 운동을 한 기간이 있다 보니 습관이 될 수는 있어요. 그치만
보통 습관보다 보상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한번 해봤으니까 나중에 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 외적인 것에 타이트한 단기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위한 혹은 내 즐거움을 위한 운동을 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길게 생각하시고 신체와 생각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적게 해도 되고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질이 높아요. 운동은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취를 계속 쌓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하든 체력이 받쳐줘야 무엇이든 즐길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더욱더 몸으로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돼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시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식이도 마찬가지. 나를 위해서 하루 한 끼 정도는 건강식을 챙겨 드세요. 막 샐러드, 쉐이크 이런 거 말고 건강한, 적절한 영양소가 있는 음식으로 나 스스로를 챙기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식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도시락을 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몸에 좋고 맛있고 건강하고 예쁜 음식들로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에게 대접하세요. 매일 배달 음식, 과자, 편의점, 과당음료 이런 걸로 대충 끼니 때우지 마시고요. 알겠지? 아나? 세 번째는 음식은 그릇에 옮겨서 정성껏 먹을 것.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의식을 중요시 여겨요. 대충 후라이팬에 볶음밥 해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그 도구 그대로 먹는 거랑 그걸 그릇에 예쁘게 옮겨서 먹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나를 대하는 마음, 내가 나를 챙기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챙겨도 식사 시간이 즐거워지고 내가 나를 대하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대하는 이 사소하고 작은 습관이 내 기분을,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네 번째는 외적 관리는 필수더라. 화장하고 몸매 관리하고 옷 막 꾸며서 입고 목소리 가다듬어서 내고 이런 것들로 날 꾸며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외적 관리는 정말 기본적인 잘 씻고 스킨케어 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옷도 구겨지지 않은 거 단정히 입고 머리 빗고 이런 것들. 이 기본적인 관리만 해주면 충분해요. 뭐 이런 걸 필수라고 해? 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보잖아요? 스캔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두 눈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안 봐요? 물론 외적인 모습으로만 상대를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해도 기본적인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첫인상부터 비호감일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나를 마이너스 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 스스로를 대하는 마음이기도 해요. 나를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거죠. 외모 코르셋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챙기고 가꾸는 이 단정한 정도. 잘 씻고, 잘 바르고, 주름지지 않은 깔끔한 옷 입고, 인사 잘하고, 말 또박또박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 이상은 뭐 자유죠. 더 하겠다는 자유지만 과하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번째는 인사를 잘 하자, 잘 해야겠더라.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남이 하지 않더라도 꿋꿋하게 인사합시다, 우리. 남을 위한이 아닌 나를 위해. 이거 인사 하나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 인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이건 해서 마이너스 될 게 전혀 없어요. 내가 인사를 왜 해야 돼?
라는 마인드는 갖다 버리시고 그냥 기분 좋게 우리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한 마음으로 인사만 하면 되지. 요즘 애들은 인사를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녕 한마디. 그리고 6번째는 건강을 챙겨라. 그래요. 건강은 챙겨야 돼요. 언제 나빠질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건강은 우리 기분과도 같아요. 언제 죽창 날지 모르는 게 기분이니 지금 기분 좋을 때 즐겨야 돼요. 마찬가지로 건강도 건강할 때 챙기고 관리를 해야지 나빠질 때는 관리가 아니고 치료예요. 내비둘수록 나빠지는 거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내 멘탈도 약해지고 깨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꼭 우리 건강은 무섭더라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면서 체크를 하고 내 몸을 스스로 챙겨야 돼요. 그리고 7번째는 돈을 모아야겠더라. 돈은 있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더 좋고. 돈에 욕심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잖아요. 우리 돈이 없으면 집 밖에 나가서 집 안에 있기도 힘들죠. 많이 모아라 라는 말은 아니지만 쌓인 내 통장 잔고를 보면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내가 노력한 결과물이다 보니 성취감도 생겨요. 그리고 돈도 모으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지 모아지고 또 살다 보니까 급하게 큰 돈 나가는 시기가 꼭 찾아와요. 그러니 나를 위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돈은 꼭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8번째는 돈은 신용화폐일 뿐 자산이 중요하더라. 같은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 단순 돈을 그대로 두면 사용되기 마련이에요. 어디든. 혹은 가치가 하락하거나. 그러니 돈을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주식, 부동산, 금, 차, 집, 투자 이런 것들. 더 늘리거나 나에게 뚜렷한 가치를 안겨주고 안정감을 주는 자산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9번째는 나를 수용해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의 집안은 화목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저마다 개인마다 주어진 가진 것들이 다 다르겠죠. 출발선이 다르다고도 하죠. 또는 타고난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부모 또한 우리가 고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 그것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행동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울고 불고 소리쳐도 바꿀 수 없어요. 그저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뿐이에요. 나는 왜 집도 없고 누구는 이만큼 지원해 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나만 이래. 이런 생각들, 질투, 부러움, 열등감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사는 현실이 달라지진 않아요. 더 비참해질 뿐이죠.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걸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가혹하겠지만. 지금 해야 될 거,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저앉아서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것뿐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과하게 극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 할 수 있는 대로 벌면 되죠. 차곡차곡 모으면 돼. 내가 부모님 때문에 불행해? 숨 쉬기 힘들 정도로 벅차고 힘들어? 그럼 극단적일지 몰라도 연을 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거리두기를 하거나. 혹은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 인생이잖아요. 그건 부모님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 할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 장애물이 생기겠죠?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가지고 남 탓, 세상 탓,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잡고 있어봤자 도움되는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넥스트로 가는 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타고난 게 없다고 행복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내 발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번째는 결국 혼자더라.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교류를 피할 수는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는 있지만 완전한 혼자도 없고, 그리고 결코 영원한 것도 없고. 그러나 그들이 내 밥을 떠먹여 주나요?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나요? 대신 아파해 주나요?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요. 펜은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적어가고, 내가 그려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결국 혼자라고 생각해요. 펜을 쥐는 힘, 내가 혼자여도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혼자는 외로움이 아니에요. 단단함이지. 혼자일 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그 편안함에서 나다움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일 때 나와 더 가까워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엔 우리 모두가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 인지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혼자의 시간은 있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은 귀한 시간이고,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랑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당연한 시간이니까요. 11번째는 무엇이든 배워라. 살아보니 그렇더라. 외국어, 컴퓨터, 베이커리, AI 뭐든 어떤 것이든 배우세요. 삶의 질이, 만족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세상에서만 존재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변하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나요? 내 세상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자신감을 위해서, 만족감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배움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배움이 나중에 나한테 어떤 바람을 불어다 줄지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우리 언어만 봐도 아시잖아요. 영어만 배워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얻는 것들이 얼마나 풍부해져요. 우리는 인형이 아니에요. 사람이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같이 변화하고 살아가려면 이제는 배움은 필수라고 봐요. 나이를 먹어도. 12번째는 인간보다 학문을 사랑하길. 학문 아니고 학문. 이거는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너무너무 와닿아서 가져왔어요. 인간을 사랑하면 도파민이 돌잖아요. 처음에 알아가는 재미, 설렘도 참 좋고요. 근데 결국 인간은 다 비슷하고 좋은 인간도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혹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반대로 나 또한 상대의 모든 걸 알게 됐을 때 그걸 온전히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이처럼 인간은 마음이 바뀌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어려워요. 그렇다고 인간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에게서 채우기보다는 학문에서, 책에 몰입해서 내가 찾아서 채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소화하고 싶은 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들로 조절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인간이지만 학문을 더 사랑하는 게, 가까이에 두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3번째는 멋짐을 입히자. 멋져야 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행동을 하든 멋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이. 외적인 모습, 겉모습, 보여주기식의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나의 멋짐. 이건 진짜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말인데 저는 운동을 하다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와, 땀 흘리는 나 너무 멋있어. 섹시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지금 운동하는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대견하고 막 멋있어서 또 보고 싶어져요. 그렇게 또 멋진 나를 보고 싶어서 다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고 싶었던 옷, 내가 만족하는 코디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 좀 멋진데? 하고 말해주거든요. 그럼 문을 열고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덩달아 들떠요 막. 왜? 난 멋지니까. 이렇게 내가 내 멋짐을 알잖아요?
그럼 넥스트가 생기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이 막 뿜뿜해요. 나를 위해서 멋진 행동, 멋진 말, 멋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강력 추천. 저는 정말 멋지다. 이 말 한마디가 나의 하루, 나의 한 달, 그냥 나 자신의 마인드를 바꿔준다고 생각해요. 14번째는 커뮤니티, SNS, 그만 멈춰. SNS나 커뮤니티를 하다 보면 자아를 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같은 걸 봐도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A가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수는 아니야, B가 맞아. A가 왜 맞아? 하면서 막 별로인 이유를 막 설명해 나가요. 그러면 내가 이상한가? 하고 괜히 휘둘리고 흔들리게 되거든요. 의견은 그냥 다 다른 게 당연한 건데 내가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살면서 너가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그런 환경은 빠르게 벗어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그러니 내 자아가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SNS나 커뮤를 한다면 혼란만 야기될 뿐이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15번째는 언어 선택은 신중히 해야겠더라. 저는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 드러나요. 인간은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과시를 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적절한 언어와 상대를 고려한 말들을 뱉으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언어 자체가 좀 신조어?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책을 가까이에 두는 게 좋겠죠?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고 내 생각과 세계를 확장하고 나를 넓혀갈 수 있으니까요. 16번째는 사과에 자존심은 없다.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이런 말이 자존심 상할 거 하나 없어요, 진짜. 생각보다 사과를 하면 지는 거다. 자존심 상하는 거고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너무 놀랬잖아요. 상황에 따라 억울할 수는 있지만 저는 사과가 나를 깎아먹게 하지 않는다고 봐요. 오히려 나를 지키는, 높이 사게 하는 행동이지. 잘못됨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건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건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잘못했으면 이 일로 부끄러웠다면 깔끔하게 사과하고 다음번엔 안 그러면 되는 건데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 무거운 상황도 사과 한번 던져주면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사과로 인해서 상대를 더 머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이 사과는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내 이미지도 챙기고 내 감정도 챙기고 그러니 여러분 사과에 자존심을 엮지 마세요. 오히려 사과를 할 줄 아는 모습이 더욱더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17번째는 어차피 다 죽는다. 어다죽. 아무리 부정해도 우린 모두 죽어요. 필멸자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것과 같거든요. 태어났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겁나겠지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하루하루를 더 제대로 보내야겠다라는 욕구가 생길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간 하루는 동일하게 주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먹고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활동을 하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내든 하루는 지나가거든요. 근데 죽음에 가까워지는 이 하루를 하루 종일 잠만 보고 핸드폰 보고 TV 보고 이렇게 보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아쉽고. 짧다면 짧은 이 하루를
더 의식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다 죽을 기억하시고. 어차피 죽을 거 후회 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차피 다 죽는다, 어다 죽을 계속 부정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더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인정할 건 깔끔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나아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8번째는 인생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안 되더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변수가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니 대안을 생각해 둬야 돼요. 대안은 실패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길인 거지. 저도 파워 계획형이다 보니까 제가 짠 플랜대로 풀리지 않으면 되게 승질이 많았어요. 왜 안 돼? 왜?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아무리 다음번에 계획을 더 촘촘히 짜고 현실적으로 짜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누군가는 이것을 이 또한 신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안 풀리면 그냥 소리 한번 탁 지르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다시 하세요. 자책하고 속상해서 늪에 빠질 시간에 더 쏟아내고 털어내고 훨훨 보내놓고 다음으로 갑시다. 원래 그런 건 원래 그런 대로 둬야 돼요. 그리고 성실히 쌓아가다 보면은 가끔 내 마음처럼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 여러 번 어긋났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억지로 안 되는 걸 부정하고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나만 힘들어요. 아시죠? 그리고 19번째는 우리 모두 개인이다. 우리는 모두 개인이더라. 모두들 인간은 개별적인 사람임을 잊으면 안 돼요. 이 기본 틀만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도 존중은 따라오고 내 인간관계도 내 마음에도 확실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우리 가족도 개인이 모인 거예요. 엄마, 아빠, 자녀, 이 팀을 가족이라고 부를 뿐이지 명칭이 가족일 뿐이지 엄마는 여성 사람 1, 아빠는 남성 사람 1, 자녀는 그냥 사람 1, 남성, 여성 1.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태어나기를 내 친구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람 1이면서 내 친구인 거지. 이렇게 개인임을 인지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관찰하고 바라보고 이해하고 맞춰야 돼요. 힘들겠지만. 우리 개인이 모두 같을 수 없잖아요. 각 개성을 가진 사람임을, 개인임을 인정하면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무엇보다 내가 편할 거예요. 타이틀에 묶여서 당연시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선배니까, 후배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린 개인이자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가족, 친구처럼 가까울수록 우리 집, 내 공간에 온 손님을 대하듯이 개인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개인으로 존중받고 싶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다 개인으로 내가 한 사람으로 존중받길 원하지 엄마니까, 아빠니까, 친구니까 당연해. 이런 건방진 생각은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도 싫은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도 싫은 건 상대방도 싫어할 거라는 기본값을 좀 깔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마지막 20번째는 여러분들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 안에서 배우고 다짐하고 또 마음속에 남겨둔 이야기들, 그걸로 마지막 20번째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비슷하거나 일치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해석일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인생의 재미이자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시작이 아닐까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이 걸어온 언어로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위에 말한 것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을 때 저 태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확장시켜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도 들고요. 뭐 아직은 19개밖에 못 적었지만 아마 살아가면서 더더욱 저만의 리스트들을 채워가겠죠?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안에서 각자만의 방식을 찾아가겠죠.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는 그저 제가 걸어온 길에서 배운 작은 깨달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진짜 의미는 아마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정답은 없지만 각자만의 해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쌓인 그 생각들이 결국 우리를 더 우리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또 때로는 단단해지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잃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잘 걸어가기를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가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하고 만족해요. 사실 대성공이죠. 그럼 오늘의 인박스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주세요. 인박스는 팟빵, 스포티파이,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